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선생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좀 월요일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늘 네이처셀이 장중에 갑자기 17,000원을 찍어버리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거의 10% 이상 빠져버렸는데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요, 다들 뭐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은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온 건데 이게 웬 유상증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라정차전에는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말이 없었고 유상증자 안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웬 유상증자? 다들 뭐 이제 뒤통수를 좀 맞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뭐 기존에 우리 이제 네이처셀을 좀 자주 제 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처셀이 이제 부동산 취득 관련해 가지고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 유상증자의 종속회사인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네이처셀 아메리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처셀이 아니야. 유상증자를 한 거는 네이처셀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라정차 회장이 유상증자를 실행을 했다. 하지만 그게 네이처셀에 담겨있는 이 사진들이 미국 현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상증자를 실시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금액대가 이제 보게 되면 150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좀 부합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릴랜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41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150억대 얼추 비슷하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순서가 조금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보다 유상증자 관련된 기사들이 먼저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옴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부분은 맞아요. 유상증자를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나오니까 좀 이게 좀 뭐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유상증자라고 하면 막연하게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볼 만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유상증자가 막연하게만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이처셀에 뭐 국한되는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네이처셀이 유상증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이처셀이 앞으로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요, 현재 이제 이 네이처셀 아메리카의 즉 비상장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주식 수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봅니다. 조금 더 내려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권주 처리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권주 미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요, 150억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실권주 미발행? 이거는 그러면은 돈이 안 들어오면 발행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이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 자금이 집행이 됐다고 봐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부동산 취득을 했잖아. 이 자금은 어디서 끌어온 건데, 지금 이 자금을 미리 끌어와서 이미 이 실행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먼저 부동산의 기사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유상증자 기사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순서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이 실권주 밀발행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150억 관련해서 돈이 안 들어와. 돈이 모자라. 150억이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20억가량 빠졌다란 말이야. 그럼 130억이 되겠죠. 그럼 130억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억은 그냥 배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배제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50억을 신청을 했지만 130억이 들어오든 140억이 들어오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금 집행이 완료됐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기도 좀 이제 나오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뭐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인데, 본 공시는 100%보다 네이처셀이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인 네이처셀 아메리카 유상증자의 결정한 공시다. 그러니까 네이처셀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근본 유상증자로 조달된 금액은 미국 메릴랜드 소재 부지 매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 근데 이거 집행 완료됐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내용 나왔잖아. 자, 그럼 자금이 쓰인 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정찬 회장이 유상증자 안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거 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근데 라정찬 회장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좀 실행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썼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유상증자는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네이처셀은 뭐야? 합법적으로다가 플로리다랑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플로리다에 합법적으로 치료 목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언지를 깔아줬다라는 거야.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네이처셀이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호재라는 거야. 앞으로의 진출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언급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상증자 안 좋다라고 밖에 좀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유상증자는요, 저는 앞으로의 네이처셀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좀 선택지를 보여준 거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어차피 다시 말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나락이다, 급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뭐 종토방에도 라정찬이 뭐 거짓말을 했다, 유상증자 안 한다면서 이걸로 계속 이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필수적으로 했고 어느 쪽에 자금이 들어갔는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다라는 거는요,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나리오들을 다 하나씩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지금 정직하게 좀 우리한테 내용들을 언급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나락간다, 급락간다, 뭐 이런 종토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버 상에서도 막 그냥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은데, 여러분들 네이처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말들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이런 거 다 알죠. 여러분들 투심 흔들리게 만드는 발언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하락 흐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매도를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도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솔직하게. 오히려 추매 타이밍이었지 이거는 매도를 하면 안 됐다라는 거야.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요, 진입타점 다시 잡고 들어가면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네이처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어차피 네이처셀은 올라갈 종목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재료가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네이처셀 맨 처음 영상에 우리 여러분들 아니면 3편 정도 제가 찍었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인트 스템이 미국 진출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고 하면요, 현재 지금 관절염을 앓고 있는 미국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자고 하면요, 현재 기준만 5,850만 명이에요. 2040년에는 어떻게 되냐, 7,8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환자의 수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내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어때요? 고령화 사회로 좀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5,850만 명이다? 그럼 미국 땅덩어리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성인 기준으로만 약 18%에서 21% 수준이야. 자, 5,850명한테 조인트 스템 못해도 1,000만 명한테만 놔줘도요, 여러분들 조단이 넘어가요, 네이처셀. 근데 지금 조인트 스템이 뭐야? 플로리다에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보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효과가 나와. 그쵸? 근데 네이처셀 뭐 받았어요? BTD, EAP. 그러니까 동적 사용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플로리다는 어느 정도 승인이 안 되더라도 이 의학성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플로리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이처셀이 그걸 노리고 플로리다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 거기다가 메릴랜드 부지를 사걸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 땅 안에 이 생산 기지가 있으면 그 안에서 치료 목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봤을 때는 6개월 지난 시점에는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답이 나와 있어. 지금 라정찬 회장이 네이처셀의 앞으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언지를 해줬다라는 거야.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정확하게 좀 답이 나오지 않나요? 어느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 마지막으로 하락 흐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하락 흐름 나오는 가격대가 어디라고? 18,500원에서 우리가 이 19,000원 이 사이대에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1만원대 구간이 이 가격대라고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의 상승 파동, 분명하게 1차 파동 크게 만들어지는 구간 올 텐데,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이 25,000원 구간, 이 구간에 있는 저항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아마 이 기로에서 한 번은 나락이 올 거예요. 나락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이제 조정이 온다는 거죠. 18,000원에서 19,000원 이 사이대에서 한번 물량을 쌓아갔다가
하락흐름 살짝 줬다가 쌓아서 충분하게 올라갈 그림이 나올 때 내가 봤을 때 한번 뚫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1차적으로 상승할 시기가 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심이 흔들린다? 지금 마음 다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투심이 꺾이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바이오 종목의 특성들이 뭐냐면 말 많고 탈 많은 거 우리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바이오 종목들이. 신약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흔들고 제끼고 그런 거 엄청 많다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 하지만 우리는 뭐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뭐해? 혼자서 종토방 들어가서 일단 뭐 상황 체크하죠. 그 다음에 뭐해? 블로그 같은 거 검색을 해. 이 두 개를 무조건 확인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튜브 확인해. 이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저 내용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정보가 정답이잖아. 나는 정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종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걸 찾는 것보다 어떤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보가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이 정보가 맞는 건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고 탈 많고 흔드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원래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수익을 크게 보는 건 어차피 우리입니다. 웃는 것도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10월 17일부터 이제 아마케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바이오들의 잔치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당연하게 국내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들 또한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간단하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무려 10주 이상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 드디어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현재는 뭐 뉴스 공시도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종목이고요.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물량을 좀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주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중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자고 하면요. 낮은 퍼 5배 미만으로 명백한 저평가가 되고 있고요. 작년 실적 72% 성장 중에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연속 흑자와 꾸준한 배당으로 무엇보다 기관이나 특정주와 매집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을요. 저는 히든 가치주라고 말을 해요. 이 기간에 조용한 매집 신호 이런 걸 좀 보시면요. 10주 이상 연속으로 기간에서 매수를 했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늘리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예고까지 이런 움직임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비슷한 사례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요. 유일로보틱스나 뭐 이제 한국카본, 서현이와 이렇게 보이는데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밀렸어요. 하지만 강한 펀더멘털로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한국카본 또한 기관들의 매집 이후 실적 개선까지 하면서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핵심은 저는 서현이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의 매집 이후 최대 400% 상승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또한 서현이와 같은 종목처럼 지금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매집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먼저 잡은 사람은 당연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치, 실적, 매집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종목은 정말 찾기 힘들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 기반으로 시장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할 종목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종목 코드 및 분석 자료 그리고 투자 이유까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단순히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저는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히든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